네. 제가 지난번에 못 들었는데 뭐 큰 내용이 없었나요, 혹시? 지난번에 안 그래도 이제 지난번에 한 거를 간단하게 뭐 복습하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냥 사실 별건 안 했고 지난 시간에 주로 이제 여기 내용 인트로덕션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엔트로피에 관한 얘기를 좀 했거든요. 이제 엔트로피라는 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뭐 이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다양한 의견들을 좀 주고받았는데 일단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네, 지난번에 한 거 살짝 얘기를 해보자면 이 엔트로피라는 거를 일단 제가 이해를 하는 방식은 그, 네, 여기 이제 저번 시간에 한 게 여기 나와 있는데 일단 어떤 이벤트를 우리가 관찰을 했을 때 그 이벤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량 그거를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만일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숨겨져 있는 비트 4개를 우리가 알고 싶은데 각각의 비트가 0 또는 1이 나올 확률이 이제 다 같은 그냥 균일한 확률 공간이에요. 그럼 균일한 확률 공간인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비트를 알아내고 싶은 건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뭔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비트가 0인 걸 알아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확률이 2분의 1인 사건을 관찰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확률이 2분의 1인 사건을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1비트를 알게 된 거죠. 첫 번째 비트가 뭔지 알게 된 거기 때문에 1비트 정보를 얻은 거고 아니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두 번째, 세 번째 비트가 뭔지 알게 되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확률이 4분의 1인 사건을 관찰을 해가지고 왜냐면 예를 들어 두 번째 비트를 관찰했는데 뭐 10이었다. 뭐 10이든 뭐 00이든 뭐 상관없는데 이게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4분의 1인 확률을 관찰함으로써 비트 2개짜리 정보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확률이 2의 n승분의 1인 이벤트를 관찰하게 되면 우리는 n비트의 정보를 얻는구나. 그래가지고 뭐 이제 어떤 이벤트의 그 엔트로피는 그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의 역수의 로그다. 또는 이제 그 확률의 로그의 마이너스 로그 p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그 정보 엔트로피를 이해를 했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확률 변수의 엔트로피라고 하면은 확률 변수라는 거는 일단은 여기서는 이상 확률 변수가 discrete random variable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당분간은 최소한 discrete random variable 같은 경우에는 가질 수 있는 값이 뭐 예를 들어 n개가 있어가지고 뭐 첫 번째 값을 가질 확률 얼마, 뭐 두 번째 값을 가질 확률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값에 따라서 확률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어떤 x라는 확률 변수가 1을 가질 확률이 뭐 4분의 1이고 뭐 2를 가질 확률이 4분의 3이라면은 4분의 1 확률로 마이너스 로그 4분의 1이라는 정보량을 얻게 되고 4분의 3의 확률로 마이너스 로그 4분의 3이라는 정보를 얻기 때문에 약간 기대값 식으로 이렇게 정보를 엔트로피를 정의를 해주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겠죠. 네, 죄송한데 화면이 네네. 멈춘 것 같고요. 지금 뭐 글자 쓰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 뭔가 안 나오나요, 화면이? 네, 그냥 하얗 그것만 있어. 마우스만 보여요. 어? 혹시 공유 한번 다시 네네. 해보세요. 다시 공유해 볼게요. 네네. 이럴 수가. 어? 이제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네네네. 아니, 인터넷이 좀 안 좋아서 그런가? 어제도 살짝 인터넷이 안 좋았는데. 오우씨. 잠시만요. 뭐 이렇게도 보이시죠? 지금. 네네, 잘 보여요. 네. 아까 뭔가 살짝 문제가 생겼던 것 같은데. 아이고. 네, 그래서 어쨌든 네, 한번 다시 얘기를 하면은 제대로 됐기 때문에 화면이 안 나와서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을 관찰했을 때
얼마만큼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엔트로피의 정의에 관한 어떻게 보면 좀 인터프리테이션, 인투이션 약간 이런 거를 얻기 위한 그냥 좀 정성적인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이게 굉장히 엄밀하거나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엔트로피라는 그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관한 저의 한 가지 관점을 좀그 공유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숨겨진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여기 어떤 숨겨진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가 뭔지 알고 싶어요. 이 데이터가 뭔지 알고 싶은데 총 4비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총 4비트의 데이터가 있고 우리가 이걸 뭔지 알고 싶은데 이제 뭐 빵빵빵빵부터 111까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다 같은 그런 균일한 뭔가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 이제 관찰을 하게 되거든요. 어떤 비트를 관찰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보를 얻게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첫 번째 비트를 관찰했더니 아 0이었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지금 확률이 2분의 1인 사건을 관찰을 한 거거든요. 그럼 확률이 2분의 1인 사건을 관찰함으로써 비트 한 개짜리 정보를 얻게 된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좀 더 확률이 낮은 사건을 관찰을 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두 번째, 세 번째 비트가 뭐 1, 1이라는 걸 관찰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2비트의 정보를 우리는 4분의 1짜리 확률인 사건을 관찰을 하고 2비트의 정보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게 되면은 확률이 2의 n승분의 1인 어떤 그 확률을 관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건을 관찰을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정보는 n비트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어떤 사건의 이제 엔트로피가 되는 거고 사건의 이제 정보량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가 확률이 낮은 사건을 관찰할수록 더 많은 정보를 얻는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예시를 드는 게 좋을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그 작년에 그 어떤 사람이 작년에 이제 자기 생일을 맞춰보라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작년 내 생일에 해가 동쪽에서 떴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해는 당연히 동쪽에서 뜨는 거잖아요. 그건 확률이 1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런 정보가 되지 못한단 말이죠. 근데 만일 작년 내 생일날 막 태풍이 불었어. 서울에 태풍이 왔어. 라고 하게 된다면은 서울에 태풍이 오는 날은 1년에 몇 번 안 되잖아요. 굉장히 확률이 낮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관찰함으로써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났었다는 정보를 얻음으로써 더 확률이 낮은 그 이벤트에 관한 걸 들음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그 날짜를 쉽게 특정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셔도 좋아요. 확률이 낮은 사건을 관찰할수록 더 많은 정보를 얻은 것이다. 네,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확률 변수의 엔트로피도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확률 변수의 엔트로피라고 하면은 확률 변수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일단은 이제 디스크리트 확률 변수만 생각을 해줄 건데 뭐 예를 들어 1이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고 뭐 2가 나올 확률이 4분의 3이 이런 확률 변수가 있으면은 우리는 4분의 1 확률로 요만큼의 정보를 얻게 되고 4분의 3의 확률로 요만큼의 정보를 얻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이 확률 변수가 주는 정보량의 기대값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확률 변수를 관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을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이런 이유로 엔트로피 정의가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제가 아니고요. 이 엔트로피 정의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양한 해석하는 방법이 존재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건 약간 이런 식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했었거든요. 지난주가 아니라 불과 며칠 전이긴 한데 네. 어, 또 이제 그 엔트로피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좀 다른 방법이 있는데 사실 이게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이제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제 이 클라우드 셰넌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논문을 발표를 하거든요. 1948년인데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워낙 유명한 거라서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초예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결국 이게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 두 가지 질문을 좀 해결을 하는 그런 논문이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시그널에 담겨 있는 정보량이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만 말하면 좀 굉장히 이론적이기보다는 그냥 좀 그냥 정성적인 그런 표현인데 그래서 뭐 시그널에 얼마만큼의 정보량이 들어 있는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그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컴프레션이라고도 부르고 이제 소스 코딩 또는 이제 데이터 컴프레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데이터 컴프레션이기도 한 이유는 그 결국 데이터 컴프레션이라는 게 그 어떤 데이터에 담겨 있는 정보를 최대한 잃지 않으면서 최대한 압축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데이터가 갖고 있는 정보량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채널 코딩이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어떤 이제 소스에서 데이터가 나오는데 소스에서 뭐 데이터든 뭐 시그널이든 뭐가 나오는데 그 소스를 인코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컴퓨터로 인코딩이 되면 뭐 0101 뭐 이런 바이너리 코드가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인코딩이 돼서 이제 인코더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 인코딩 된 거를 어떤 채널을 통해서 네트워크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른 제대로 이동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디코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채널이라는 걸 통과를 해 가지고 뭐 채널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인터넷 같은 게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채널을 통과해서 반대쪽에서 디코딩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소스에서 나온 데이터를 전달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채널에 노이즈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쓰다 보면은 뭔가 패킷 같은 게 누락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데이터가 변형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낮은 확률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채널에 이렇게 노이즈가 생겨가지고 인코더에서 들어가는 이런 데이터에 변형이 생길 수가 있어요. 디코더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채널을 통과하면은 뭐 011, 011, 000인데 뭐 하나가 바뀌어가지고 011, 100이 된다든가 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리던던시를 줘요. 그래가지고 원래 우리가 전달하려던 코드는 뭐 예를 들어 001을 전달하고 싶었다. 그러면은 001을 그냥 보내면은 변형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뻥튀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001을 보내는 게 아니라 000, 000, 111 이렇게 보내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채널을 통과해서 살짝 변형이 되더라도 복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 재수가 없어가지고 뭐 이런 게 변형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더라도 이 친구는 이 디코더가 이건 이제 디코더의 역할인데 채널을 이제 통과해서 이렇게 된 상태고 그럼 이제 디코더에서 이 친구는 1이 0보다 많기 때문에 원래 1이었겠구나. 이 친구는 0이 더 많기 때문에 원래 0이었겠구나. 뭐 이 친구도 비슷하게 0이었겠구나. 그래가지고 디코더가 그래서 이제 디코더가 이제 이거를 001로 해석을 해가지고 디코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 물론 이제 운이 나빠가지고 뭐 여러 개가 변형이 되면 틀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리던던시를 주게 되면 에러 확률을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리던던시를 너무 주게 되면은 효율이 떨어지겠죠. 왜냐면 지금 당장 3비트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3비트가 아니라 9비트나 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리던던시를 얼마나 줘야 에러 프로바빌리티를 최대한 낮추면서 이 채널을 통과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데이터 손실 없이 전달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이 이제 채널 코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두 가지 문제를 일단 채널 코딩은 조금 나중에 이야기를 할 거고 일단 소스 코딩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문서를 압축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이제 뭐 책이 될 수도 있고
A부터 Z까지 알파벳으로 구성된 어떤 문서를 우리가 압축을 하고 싶은데 그 문서에 A부터 Z까지 문자가 다 균일하게 나오진 않을 거란 말이죠. 뭐 A나 E 같은 거는 되게 자주 나올 거고 Z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빈도가 낮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활용을 하면은 좀 압축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겠다 이런 게 아이디어인데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극단적인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극단적인 경우에 어떤 문서에 뭐 A랑 B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은 이거를 인코딩을 할 때 원래는 A부터 Z까지는 지금 26종류의 그 문자잖아요. 그럼 26종류를 이제 비트로 바꾸려면은 총 5비트가 필요하죠. 5비트. 이렇게 해야 2에 5승해가지고 32가지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나이브하게 인코딩을 하면 총 5비트가 필요한데 만일 문서에 A랑 B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능성이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1비트만 써도 인코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빈도가 높은 문자열은 좀 더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어쨌든 빈도를 활용하면은 좀 효율적으로 압축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지금 당장 증명을 하진 않을 거지만 그 얼마만큼을 압축을 할 수 있냐면은 그 각각의 문자를 뭐 이렇게 특정 코드로 이렇게 압축을 할 건데 최적으로 압축을 한 게 이 알파벳들의 확률 분포의 엔트로피가 최적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인코딩을 하면 이게 지금 5비트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 이 엔트로피를 계산했더니 뭐 대충 뭐 한 2.7비트였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2.7비트면은 우리가 얘네들을 이 알파벳들을 이런 비트의 그 문자 형태로 잘 인코딩을 하면은 그 문서에 각각의 문자가 차지하는 평균 비트 개수가 2.7개가 되게 인코딩을 잘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거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셰넌이 이제 이런 엔트로피라는 값을 정의를 하게 된 거고 그래서 결국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엔트로피를 해석하는 게 그 이런 이유도 있기는 해요. 혹시 뭔가 방금 얘기한 것을 뭔가 궁금하신 점이 있나요? 이게 좀 이론적인 건 아니고 제가 그냥 굉장히 러프하게만 설명을 드린 건데 그래서 완전히 뭐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어차피 이 내용도 뒤에 다 나오기 때문에 혹시 뭔가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렇게 2.7이 네네. 나왔을 때 원래 비트는 이제 디스크리타이즈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2.7이 약간 어떤 평균의 개념인 건지 아니면은 뭔가 그 로어 리밋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 올림을 해서 3비트 그 이상은 써야 된다 이런 의미인 건지. 이게 그 일단 그 정확하게 말하면은 어 그러니까 이게 그 평균 비트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내가 A를 뭐 1로 인코딩하고 B를 뭐 0으로 인코딩을 뭐 00으로 인코딩을 하고 C를 01로 인코딩을 했다. 근데 A, B, C가 예를 들어 균일하게 3분의 1 확률로 등장을 한다면 어떤 문서에 균일하게 3분의 1 확률로 각각 등장을 한다면 결국 평균 비트 길이는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2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2 해가지고 이게 뭐 얼마죠? 뭐 9분의 4? 아니지 3분의 4 3분의 4 그래서 이렇게 인코딩을 했을 때 문서에 등장하는 ABC의 확률 분포가 이렇게 된다면은 결국 에버리지 코드 랭스는 지금 3분의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얘기를 했을 때 2.7에 근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분포가 2.7이라면은 그런 의미거든요. 네네. 완전히 그냥 평균적으로 네네네. 평균이에요, 평균. 네, 말씀하신 HX 대로 이제 상이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코딩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뭐 2.7비트 길이로 인코딩 이런 건 당연히 말이 안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뭐 만일 이제 굉장히 조금 쉬운 예시를 하나 들면은 A, B, C, D가 다 이제 균등하게 4분의 1씩 나온다 확률로. 자, 이런 상황에서 인코딩 할 때 최적의 인코딩은 그냥 엄청 쉬워요. 그냥 0001, 뭐 1011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면은 2비트로 인코딩이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생겨먹은 확률 분포는 엔트로피가 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이제 최적의 코드 랭스가 된다. 이제 그런 엄청 간단한 예시로 한번 써봤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이 내용들을 이론적으로 이제 다 빠삭하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나중에 거든요.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근데 이제 엔트로피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아예 안 하고 넘어가는 건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미리 땡겨가지고 간단하게 소개를 했는데 지금은 바로 이해가 안 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에 관한 얘기는 뭐 대충 이 정도로 하고 그 엔트로피의 이제 그 인투이션에 관한 얘기는 이제 조금 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엔트로피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엔트로피 당연히 양수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로그 px가 얘네들이 그러니까 로그 px가 지금 p가 확률이기 때문에 1 이하죠. 그래서 얘가 음수인데 여기 마이너스 붙기 때문에 결국 양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엔트로피는 이제 양수가 되고 그리고 이제 컨디셔널 엔트로피라는 거를 또 정의를 해요. 자, 컨디셔널 엔트로피는 뭐냐면은 좀 지저분한 걸 일단 한번 지우고 이 컨디셔널 엔트로피는 그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 hx 기분 y는 우리가 y를 이미 관측을 한 상태예요. y는 이미 관측을 한 상태에서 x를 관측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추가 정보 같은 느낌이에요. 이 컨디셔널 엔트로피라는 거는. 그래가지고 지금 정의를 보시면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 y를 관측을 했는데 이런 스몰 y라는 값이 관측이 됐다.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서 x를 관측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엔트로피는 이렇게 정의가 돼요. 여기 보면은 지금 원래는 여기 그냥 px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대신 컨디셔널 그 probability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컨디셔널 엔트로피의 정의고 그 방금 제가 얘기했던 대로 y를 관측한 상태에서 x를 추가적으로 관측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추가 정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시를 드는 게 어떤 게 드냐면은 뭐 예를 들어 x랑 y가 인디펜던트하다. x랑 y가 인디펜던트하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은 뭐 x 값이 뭐가 나오든 y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x 기분 y가 그냥 x랑 똑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사실 식만 봐도 당연하죠. 왜냐면은 그 인디펜던트인 경우에는 이게 그냥 px니까, 그죠? 이게 그냥 px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hx랑 같아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맞다. 여기서 좀 그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그 아마 통계 쪽을 좀 공부하셨으면 이제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에 좀 익숙하실 텐데 자, 지금 이 친구는 y에 관한 확률 변수예요. 이 친구는. 그렇죠? 이건 뭐 아시겠지만 이건 지금 y에 관한 확률 변수인데 여기서는 좀 다르거든요. 여기서는 hx 기분 y라고 하면은 확률 변수가 아니고 그냥 y에 대해서도 같이 그냥 익스펙테이션을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지금 그 원래는 그냥 이제 원래는 그냥 얘가 약간 그 y에 관한 함수처럼 이제 돼가지고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그냥 이런 걸 정의한 다음에 그냥 y에 관한 함수니까 그 이걸 그냥 빼면은 그냥 이 그 어떤 확률 변수가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는 그냥 그거에다가 그냥 익스펙테이션을 씌우거든요. 근데 이제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다 익스펙테이션 씌우면 그냥 ex가 되기 때문에 사실 별로 할 얘기가 없는데 엔트로피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에다 그냥 그 익스펙테이션을 그냥 다 씌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이거랑 헷갈린다면은 사실 기호가 약간 미슬리딩 할 수 있어요. 뭐 안 헷갈리시면은 뭐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컨디셔널 엔트로피고, 밑에 보면 이제 다양한 예시들이 있어요. 뭐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 뭐 엔트로피라든지 뭐 베르노이 랜덤 베리어블 엔트로피라든지 이런 거 그냥 이제 한번 보시면 되고, 뭐 이 계산 결과 자체가 엄청 중요하고 그런 건 아니라서. 음, 네, 그리고 뭐 엔트로피가 무한대인 그런 랜덤 베리어블도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네, 이거는 뭐 자세히는 얘기 안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엔트로피 말고 이제 KL 다이버전스. 요거는 이제 좀 더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이거는 뭐 확률론이나 통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 KL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거든요. 밑에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데, 이거를 약간 엔트로피랑 엮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엔트로피를 약간 그 뭐 정보량, 얘를 관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몇 비트인가, 뭔가 이런 식으로. 어, 뭐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다고 뜨는데 혹시 뭐 제 말 끊긴 거나 그런 적 있나요, 최근에? 계속 조금씩 끊기곤 있는데 그냥 그 듣는 데는 크게는 문제가 없어요. 아, 네. 잠시만요. 잠깐만. 상황. 아, 죄송합니다. 네, 이제 다시 계속 해볼게요. 네, 이 KL 다이버전스에 관한 좀 인투이션, 그거를 잠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걸 다른 말로는 렐러티브 엔트로피라고도 얘기를 해요. 렐러티브 엔트로피. 그래서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거를 다시 써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되죠. 시그마 T, 이거 그냥 그 괄호 X 이거는 뺄게요. 귀찮으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쓰면은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은, 지금 얘는 지금 엔트로피죠. 지금 이 친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P의 엔트로피인데, 그럼 이 친구는 뭐냐? 자, 그 아까 전에 얘기를 한 것, 엔트로피에 관해서 얘기를 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 엔트로피는 어떤 확률 변수를 인코딩을 할 때, 그 가장 최적의 길이로 인코딩을 할 때 그게 이제 그 엔트로피다. 그 인코딩의 길이가 엔트로피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친구는 실제 확률 변수는, 그러니까 실제 그 알파벳의 확률 변수는 P지만, 실제 알파벳의 확률 변수는 P지만 우리는 걔가 Q라고 가정을 하고 코드를 짠 거예요, 인코딩을. 자, 그러면은 이게 최적의 인코딩은 당연히 그 올바른 확률 변수, 올바른 확률 분포를 가정하고 만드는 인코딩일 텐데, 우리는 다른 인코딩을 썼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더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비효율적이냐, 그 간극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KL 다이버전스가. 그래서 이거는 진짜 최적의 코드를 짰을 때, 이 확률 분포에 맞는 최적의 코드를 짰을 때 이제 인코딩 그 코드 랭스의 평균 길이라면은, 이 친구는 좀 잘못된, 좀 다른 이 Q라는 확률 분포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했을 때, 하지만 이제 실제 확률 분포는 P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P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더 그 와닿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말을 이제 잘못된 확률 변수를 썼을 때 손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올바른 확률 변수인 걸 알았을 때 볼 수 있는 이득.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의 어떤 프라이어한 믿음이 Q였는데, 우리가 포스테리어 P라는 이제 정보를 얻어가지고 얼마나 더 이득을 볼 수 있는지, 얼마만큼의 정보량을 이득을 볼 수 있는지, 약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셔도 돼요. 아마 렐러티브 인트로피라는 이름이 그래서 생긴 게 아닐까 싶긴 한데,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그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실 수 있고요. 그 지금 그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좋을 거는 지금 이 친구를 크로스 엔트로피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뭐 머신러닝 같은 거 좀 좋아하시면은 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이런 거 좀 보신 적이 있어요. 그 크로스 엔트로피가 맞아요. 그래서 렐러티브 엔트로피는 뭐 크로스 엔트로피랑 이제 차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네, 그래서 이제 뭐 KL 다이버스 몇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음, 그 전에 뭔가 궁금하신 점이 있나요? KL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네, 일단은 좀 더 다양한 성질들을 그 먼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항상 양수예요. 이게 이제 정의만 딱 놓고 봤을 때는 그 항상 양수인 게 살짝 와닿진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뭐 간단한 계산해 보면 양수인 거 알 수 있고요. 뭐 여기 젠센 분들이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아니면 아까 제가 이제 살짝 얘기했던 그런 인터프리테이션 방법을 생각해 보셔도 좋아요. 이게 올바른 확률 변수로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코드 랭스가 최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잘못된 확률 변수를 쓰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조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게 뭐 양수다. 당연히 이제 엄밀한 설명은 아닌데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뭐 같을 때가 아니면 무조건 양수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확률 분포를 쓰는 게 아니면 무조건 손해를 본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KR 다이버전스는 매트릭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매트릭이 아니냐면은 이 두 개가 다르거든요. 이게 다를 수가 있어요. 웬만하면 달라요. 웬만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매트릭이 아니다, 시메트릭하지 않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이 KL 다이버전스가 항상 양수라는 거에서 이제 좀 재미있는 그걸 결과를 하나 얻을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이제 그 probability 스페이스에서 Q를 유니폼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이제 잡고 그 다음에 P는 그냥 아무 디스트리뷰션을 잡았을 때 이 Q는 유니폼이고 여기서 이제 이 P의 KL 다이버전스를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KL 다이버전스가 항상 양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HX가 항상 로그 M보다 같거나 작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로그 M이라는 게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의 엔트로피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확률 공간이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면은 거기서 가장 높은 엔트로피를 갖는 게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뭐 우리가 이제 물리에서는 이제 엔트로피를 무질서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뭐 여기서도 뭐 비슷한데 뭐 무질서도 뭐 불확실성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가장 무질서한 상태는 유니폼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직관적으로는 이제 당연하죠. 직관적으로 당연한데 그거에 엄밀한 증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인데 이 친구가 좀 이제 예요.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이라는 거는 뭐냐? 우리가 이 두 개의 확률 변수가 있을 때 그 두 개의 확률 변수가 이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량이 얼마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일단 수학적인 정의는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위에는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고 조인트 PMF 그다음에 아래는 그냥 두 개 PMF 곱이거든요. 이 두 개 PMF 곱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두 개의 확률 변수가 만일 독립이라면은 조인트 PMF가 그냥 곱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이런 느낌이에요. 이 PXY랑 PX 곱하기 PY의 K의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이게 공통적으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공통적으로 얼마만큼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은 얼마만큼 그 독립성으로부터 멀어지는가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왜냐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량이 많으면은 그만큼 서로 종속적이라는 뜻이잖아요. 반대로 이제 공통된 정보량이 없다면은 그건 진짜 좀 독립적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게 이 X, Y가 서로 독립임으로부터 그러니까 서로 독립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종속적이느냐, 약간 이런 걸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 이제 좀 뜻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KL 다이버전스라는 게 결국 이 두 디스트리뷰션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요 디스트리뷰션이 요거에 비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약간 이런 의미인데, 요거는 XY가 독립일 때의 확률 분포고 이거는 그냥 현재 상태 그대로의 확률 분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이라는 거는 그 독립성으로부터 얼마만큼 멀어져 있느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하지만 저는 요정의를 좀 더 좋아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어떤 X가 가지고 있는 정보량에서 Y를 관측하고 X를 관측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추가 정보량을 뺀, 이렇게 하면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는 좀 다이어그램을 좀 그려보면 편하거든요. 여기 이제 뭐 X를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이 있고 Y를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지금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게,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지금 뮤추얼 인포메이션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거는 Y에 관한 정보를 얻은 상태에서 X를 관측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추가 정보죠. 이 파트가. 왜냐면은 X 중에서 Y로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이 여기 있는 게 전부니까. 그래서 이 파트는 그 X 기분 Y가 돼요. 비슷하게 뭐 이쪽 파트는 Y 기분 X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이아그램 형태로 생각을 해주시면 뭐 IX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X의 엔트로피에서 X 기분 Y 엔트로피를 뺀 거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조금 그 받아들이기 좋을 수 있어요. 좀 더 와닿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뮤추얼 인포메이션이고, 당연히 이제 KL 다이버전스이기 때문에 항상 넌 네거티브고, 이게 언제 빵이 되느냐, 여기 밑에도 나와 있지만 인디펜던트일 때 빵이에요. 그렇죠? 인디펜던트일 때는 서로 가지고 있는 정보량이 없기 때문에 인디펜던트일 때는 빵이고, 인디펜던트가 아니면은 서로 종속적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양수가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컨디셔널 뮤추얼 인포메이션 뭐 이런 것도 정의를 할 수 있는데 뭐 똑같아요, 사실. 그냥 이제 여기서 X랑 Y 대신 여기서 X랑 Y 대신 그냥 X 기분 Z랑 Y 기분 Z를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컨디셔널 인포메이션도 사실 똑같아요. 뭔가 여기까지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KL 다이버전스에 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저는 없습니다. 아, 네네. 없으면은 그 일단 다음에 이제 뭐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에 관한 얘기를 넘어가기 전에 잠깐 이제 셰넌의 채널 코딩을 아주 잠깐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아까 제가 얘기를 안 했던 거 있죠. 채널 코딩에 관한 얘기를 좀 안 했었는데 채널 코딩에 관한 얘기를 조금만 해볼게요.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를 했던 대로 이 채널을 통과했을 때 이제 몇 개의 코드가 이렇게 변형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거를 그 에러 프로바빌리티를 최소화하면서, 그러니까 에러 프로바빌리티를 거의 0에 가깝게 만들면서 이 전송 레이트,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는 1비트 전송하는데 그 세 배로 뻥튀기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제 레이트란 표현을 쓰는데, 이런 경우 레이트가 3분의 1이거든요. 4배로 뻥튀기 하면 4분의 1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에러 프로바빌리티를 최소화하면서 이 레이트를 얼마나 늘릴 수 있느냐. 레이트가 높을수록 당연히 효율이 좋은 거겠죠. 제일 효율이 좋을 때, 채널이 그냥 아무것도 안 건드릴 때, 아주 그냥 깨끗한 채널일 때,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레이트가 1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냥 그대로 전송을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 레이트를 얼마만큼 키울 수 있느냐, 그거에 관해서 그 이 클라우드 셰넌이 굉장히 이제 정확한 답안을 내놓았는데, 그 답안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은 이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어떤 코드가
뭐 x가 이렇게 들어가요. x. 그러니까 x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냐면은 만약에 그냥 바이너리한 인풋이라면은 그냥 0 또는 1의 값을 갖는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이거든요. 그 다음에 채널 밖으로 나오는 것도 채널 밖으로 나오는 건 이제 y라는 변수로 표기를 해요. y도 마찬가지로 뭐 바이너리 같은 경우에는 뭐 0, 1 둘 중에 하나의 값을 가지겠죠. 그래서 뭐 채널을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느냐, p y 기분 x로 이제 채널을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뭐 x가 0일 때 여기가 x 여기가 y면은 뭐 0일 때 에러가 생길 확률, 0일 때 y가 1이 튀어나올 확률은 입실론.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0일 때 그럼 그대로 갈 확률은 1 빼기 입실론. 자, 그리고 1에서도 1에서 0으로 갈 확률은 1 빼기 입실론 아니지 입실론. 그리고 1에서 1로 올바르게 갈 확률은 뭐 1 빼기 입실론. 이런 걸 이제 뭐 이거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이라고 부르던가 뭐 그렇게 부르는데, 뭐 이런 식의 예를 들어 채널 이런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코드를 전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디스크리트해요. 디스크리트하기 때문에 이제 0이 0으로 갈 확률이 얼마, 0이 1로 갈 확률이 얼마 이런 식으로 이게 행렬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0일, 뭐 0일이면은 여기 확률이 뭐 1 빼기 입실론, 뭐 1 빼기 입실론, 뭐 입실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이 친구를 뭐 probability transition matrix 아니면 뭐 probability transition kernel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쓰는데, 어쨌든 이렇게 conditional probability로 이제 표현을 해요. 자, 근데 뭐 네, 이건 잠시 이 친구는 잠시 밑으로 내려놓고, 그래서 결국 아까 말한 레이트, 그러니까 리던던시, 그 리던던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줄 수 있나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면은 결국 이 채널 커패시티라고 하는데, x의 모든 확률 변수에 대한 수프리멈을 취하는데, x랑 y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슈프리멈을 취하거든요. 근데 잠시만요. 화면이 뭔가 업데이트가 안 되는데 또 인터넷 이슈가 지금 화면에 뭔가 수프리멈이라는 단어가 보이시나요? 아,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죠? 아이씨, 이게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잠시만요. 공유를 다시 할게요. 가끔 이런 일이 생기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 발견 못했으면 또 한참 뒤에. 네, 이제 보이시죠? 네네. 네, 그래가지고 이 x랑 y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에 x의 모든 probability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수프리멈으로 이 채널 커패시티라는 거를 정의를 하는데, 이 채널 커패시티가 실질적인 레이트 상한이라는 거를 셰넌이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뭐 직관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면, 사실 뭐 직관적으로 티어럼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이 x랑 y가 만약 y가 지금 x를 최대한 보존을 시킨다면은, 뭐 예를 들어 y가 그냥 x랑 같다, 그러면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그냥 1이 되거든요. 바이너리 채널의 경우에는, 이 바이너리 코드의 경우에는 뮤추얼 인포메이션 그냥 1이 돼요. 그 y가 x를 그대로 전달할 때. 그러면 우리가 레이트 1로 이제 전송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만일 이제 이런 바이너리 뭐 시메트릭 채널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거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뭔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커패시티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레이트를 아무리 효율적으로 만들어도 에러 레이트를 거의 0에 가깝게 만들려면은 이 레이트가 상한이 요게 될 수밖에 없다. 뭔가 이런 게 결론이 나와요. 근데 놀라운 건 이제 여기 성립한다는 거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 채널 커패시티를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이 채널 커패시티의 레이트가 무한히 근접하는 코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게 또 이 티어럼 내용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상한이기도 하지만 이 상한을 어치브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셰넌이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좀 쓴 게 약간 랜덤 코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이 논문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 어쨌든 이
관한 논문이 굉장히 큰 이제 파급 효과를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제 셰넌이 이 레이트를 어치브하는 코드를 그러니까 이 레이트를 어치브하는 셰넌이 만든 코드는 컴퓨테이셔널하게 상당히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컴퓨테이셔널하게 효율적이면서도 이 레이트 이 커피시티를 어치브할 수 있는 그런 코드가 없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작된 게 코딩 티어리예요. 그래서 구호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좀 컴퓨테이셔널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이론 전산학 하시는 분들도 관심을 좀 갖고 계시고 이쪽 분야에. 그래서 이제 요즘 뭐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그 좀 많이 쓰이는 실제 전자공학에서 그 우리 현재 주위에 있는 약간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실제로 쓰는 코드 중에 이제 가장 흔한 게 LDPC라 코드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그 세미나 내용이랑은 크게 관련 없는데 그냥 제가 격가지로 얘기하는데 이제 로버트 갤러거라는 아저씨가 만들었는데 로덴시티 페리티 체크 코드라고 이게 네 가장 퍼퓰러하면서도 이게 이 사람이 당시 만들 때는 이게 1960년도에 만들어졌나? 이때는 근데 효율적이지가 않았어요. 이 알고리즘 효율적이지가 않았는데 요즘에는 컴퓨터가 워낙 발달을 했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워낙 발달해가지고 요즘은 LDPC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정보 이론에는 좀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다라는 거를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요 내용도 아마 이 뒤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책에 제가 파트 3을 자세히 안 봤는데 파트 3이 좀 정보 이론 쪽 내용이거든요. 어, 네, 뭐 이쪽이 약간 좀 코딩 티어리 관련된 그런 내용이 있고 네, 저 채널 코딩은 아마 없는 것 같네요. 네, 채널 코딩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기본적으로 그 이 인포메이션 티어리랑 스태티스틱스의 어떤 인터플레이라고 한다면은 그 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이 채널 코딩 문제 같은 경우도 그 이 채널이 조금 노이즈가 이렇게 껴 있으면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도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펀더멘탈한 리밋을 증명한 거잖아요. 이것도 이런 인포메이션 그 뮤추얼 인포메이션이나 어떤 값을 이용해 가지고 그걸 증명을 한 건데 우리가 이제 통계에서도 그 어떤 에스티메이터를 만들 때 우리 에스티메이터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이렇게 노이즈한 상황에서는 어떤 펀더멘탈한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증명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정보 이론적인 테크닉을 보면 좀 그런 느낌에서 스킴이 좀 이상한 점이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인트로덕션 할 때도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짚고 넘어가고 싶고 그리고 이제 통계에서도 실제로 가장 효율적인 옵티멀한 에스티메이터가 컴퓨테이셔널하게 트랙트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컴퓨테이셔널한 이슈도 많이 이제 연구를 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티어리티컬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도 그런데 막 뛰어들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뭔가 이런 뭔가 이런 코딩 티어리랑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공유를 드리고 싶었고 뭔가 이거에 관해서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이거 뭐 사실 이해를 못 하셔도 되는 게 엄청나게 간단하게만 얘기한 거라서 네. 그냥 제가 개인적인 욕심으로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네, 없으면은 일단은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 건데 사실 이제 지금까지는 전부 다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좀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 이걸로 확장을 하려고 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생기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딨지? 네. 아니지. 네, 여기 할 차례죠. 이게 이제 컨티뉴어스한 랜덤 베리어블로 확장하게 되면 좀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에서 어떤 값을 얻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x가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이다. 근데 x를 관찰해 가지고 어떤 x라는 값을 관측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에서
이 값을 우리가 정확하게 관찰할 확률은 0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랜덤 베리어블에서 뭔가 관측을 하게 되면 우리는 사실 확률이 0인 사건을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 아까 그 엔트로피 얘기한 거에 의하면은 확률이 0인 사건을 관찰하면 정보가 사실상 무한대거든요. 그래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디스크리트한 엔트로피를 컨티뉴스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사실 엔트로피가 무한대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셰넌은 이제 처음에 이게 디퍼런셜 엔트로피도 이제 셰넌이 만든 개념인데 뭐 컨티뉴스 랜덤 베리어블 뭐 난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그냥 얘기만 했어요. 그냥 던지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셰넌이. 근데 이제 보시면은 뭐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죠. 왜냐면은 우리가 디스크리트한 경우에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컨티뉴스인 경우도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뭐 자연스러울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문제가 많아요. 왜 문제가 많냐? 일단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음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단 가장 심각한 거는 이게 언제 음수가 되냐면은 이 확률 변수가 뭐 0에서 2분의 1 사이 값을 가지는데 뭐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 이거는 계산을 하게 되면은 0에서 2분의 1까지 2 로그 2 dx 딱 봐도 음수죠. 이게 사실 그 불확실성의 측도로는 탈락이에요. 사실은 탈락인데 어쨌든 이 디퍼런셜 엔트로피라는 친구도 뭐 여러 재밌는 성질을 갖고 약간 그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그런 엔트로피랑도 어느 정도 좀 성질의 유사성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도 이 친구도 조금은 연구가 많이 됐는데 그 어쨌든 그래가지고 얘는 정확하게 이 확률 변수를 관측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을 나타낸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이 디퍼런셜 엔트로피라는 친구는 조금 괴상한 친구고 뭐 그래도 비슷비슷한 성질들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컨디셔널 엔트로피도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가 있고 뭐 그냥 썸만 인테그럴로 바꾼 거니까 그 다음에 뭐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도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정의를 비슷하게 할 수가 있는데 KL 다이버런스 근데 네, 이 얘기는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어쨌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가지고 뭐 여기서 이제 재밌는 점은 이런 게 있어요. 그 노멀 베리어블 그러니까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 같은 경우가 그 디퍼런셜 엔트로피가 최대가 되는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디스크리트한 경우에는 확률 공간이 고정일 때 거기에 유니폼한 친구가 가장 엔트로피가 높았죠. 근데 이제 이 디퍼런셜 컨티뉴스 랜덤 베리어블 같은 경우는 그 도메인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 여기 프로포지션에 나와 있는데 평균이랑 베리언스가 주어진 상태면은 평균이랑 베리언스가 고정인 상태에서는 엔트로피가 가장 높은 친구가 노멀 베리어블이다, 노멀 랜덤 베리어블이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가 있거든요. 증명 방법도 비슷한데 아까 이제 디스크리트한 경우에 KL 다이버전스를 계산했듯이 여기서도 뭐 Q에다가 멀티노미얼 노멀을 넣고 이제 KL 다이버전스 계산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우리가 센트럴 리밋 티어럼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그 점점 많이 관찰해가지고 어떤 IID 샘플을 많이 관찰해가지고 걔네들 민을 취하게 되면은 그 민이 점점 그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에 가까워진다. 근데 그거를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많이 관측하면 관측할수록 점점 질서해지고 그 뭐 정보량이 늘어난다고 해석해도 되고 뭐 무질서해지고 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점점 그런 애들이 점점 엔트로피가 증가해가지고 이제 노멀 랜덤 베리어블랑 비슷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뭐 실제로 센트럴 리밋 티어럼 관련해가지고 뭐 연구되고 있는 것도 많이 있나 봐요. 저는 뭐 조금 잘 모르긴 하는데 그래가지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 디퍼런셜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이 책을 다 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막 엄청 쓸 일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대부분의 경우에 그 엔트로피는 주로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에 쓰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들은 예외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예외예요. 이 친구들은. 이 KL 다이버전스랑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 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좀 나중에 좀 뒤쪽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이 디퍼런셜 엔트로피는 살짝 약간 망한 친구인데 얘네들은 전혀 망하지 않았어요. 얘네들은 굉장히 컨티뉴어스 디스트리뷰션뿐만 아니라 그냥 이미의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도 정의가 되고 굉장히 펀더멘탈한 친구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냥 지금은 그렇다고만 대충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그래서 네, 뭐, 뭐 그런 상황이다. 네. 그래서 디퍼런셜 뭐 엔트로피 이 정도면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엔트로피나 KWS나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성질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뭐 여기서 증명이 뭐 어려운 건 진짜 단 하나도 없어요. 그냥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한 컴퓨테이션만 하면 돼서. 근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체인 룰. 그 엔트로피에 관한 식을 봤을 때는 약간 이 엔트로피에 관한 식을 좀 그 직관적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해보면 재밌는 게 많거든요. 아, 근데 그 전에 그 혹시 뭔가 이 디퍼런셜 엔트로피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뭔가 코멘트 할 거라든지? 네, 딱히 없죠. 네. 이쪽은 뭐 사실 큰 내용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체인 룰 같은 걸 살펴보면은 아, 그 뭔가 이 노테이션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은 이거는 그냥 지금까지는 확률 변수 하나의 엔트로피만 했는데 확률 변수 여러 개가 들어가면 엔트로피가 뭐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의 엔트로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네, 이제 x1부터 xn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의 엔트로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거의 이제 엔트로피는 일단 x1의 엔트로피, x1을 관측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 그 다음에 x1에는 없는 x2의 정보. 그 다음에는 x1과 x2에는 없는 x3의 정보. 이렇게 쭉쭉쭉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노테이션이 약간 좀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노테이션인데 이건 지금 이거를 줄인 거예요. 네. 이 노테이션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데 아무튼 네. 그래가지고 뭐 직관적이죠. x1부터 xn까지를 관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먼저 x1을 관찰하고 그다음에 x1을 관찰한 상태에서 x2로 관찰해서 얻을 수 있는 추가 정보량 그 두 개를 관찰한 상태에서 x3를 얻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추가 정보량 이렇게 쭉 계속하면 돼요. 이게 이제 체인 룰이고 엔트로피 체인 룰이고 이 체인 룰은 이제 중요해요. 이 체인 룰은 이제 나중에 뭔가 컴퓨테이션 할 때도 많이 쓰이고 뭔가 증명할 때도 많이 쓰이고 그래서 간단하지만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디셔닝 리듀스 엔트로피 뭐 이런 식도 있어요. 그래서 그 x y 기본 x h의 이제 x 기본 y는 h x보다 같거나 작다. 뭐 이것도 사실 이제 뭐 이런 거 생각해도 당연한 건데 당연히 이제 y를 관찰한 상태면은 x가 가지고 있던 정보량을 어느 정도 이미 관측을 했. 얼마만큼 관찰했냐? 그게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인 거고 y를 관찰하게 되면 이미 이 다이어그램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y를 관찰하게 되면 이미 요만큼 관찰한 상태이기 때문에 x 기본 y의 엔트로피는 요만큼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x 엔트로피도 작겠죠. 그래서 뭐 컨디셔닝 리듀스 엔트로피 이런 얘기고. 네, 그래서 뭐 컨티뉴어스의 경우도 뭐 디퍼런셜 엔트로피에 대해서도 뭐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성질은 뭐 심플하고 뭐 증명도 쉽지만 뭔가 이제 정보 이론에서 뭔가 증명을 할 때 굉장히 자주 나오는 상황이라 가지고 네.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뮤추얼 인포메이션이랑 뭐 KL 다이번처스에 관한 이제 체인 룰도 좀 있는데 뭐 이것도 비슷해요. 이것도 뭐 X랑 Y의 이것도 노테이션 Y1부터 YN까지랑 X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먼저 X랑 Y1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에다가 그 다음에 X랑 Y2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인데 Y1은 이미 관측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컨디셔널이 들어가고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것도 뭐 계산해 보면 증명이 굉장히 쉬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증명할 수가 있는데 뭐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음,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프로덕트 디스트리뷰션. 이제 프로덕트 디스트리뷰션은 뭐 이제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 x가 지금 이걸 따르고 뭐 x2가 이걸 따르고 뭐 xn이 이걸 따를 때 이제 x1부터 xn에 x1부터 xn이 모두 인디펜던트 할 때 그것들의 뭐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어쨌든 좀 뭐 그런 프로덕트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이 KL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잘 분해가 된다. 이거는 좀 이제 이것도 많이 쓰이는 성질인데 나중에 이제 뭔가 그 네, 나중에 또그 요 그래가지고 기억해 두시면 좋고 이게 KL 다이버전스 말고 F 다이버전스라고 해가지고 좀 더 일반화된 다이버전스들이 있는데 이 성질은 지금 아무 다이버전스나 다 만족하는 성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KL 다이버전스나 아니면 나중에 나오는 뭐 헬리저 디스턴스 뭐 이런 친구들만 좀 프로덕트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잘 쪼개지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 성질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 음, 네, 그다음에 뭐 컨디셔널 KL 다이버전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그냥 똑같아요. 똑같아가지고 이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 네, 여기는 이제 뭐 쓱쓱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여기도 넘어가도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 이제 이게 조금 중요한 친구인데 좀 흥미로운 친구기도 해요.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 그래서 이게 얘기한 게 뭐냐면은 자, X, Y, Z로 가는 이런 마르코프 체인이 있어요. 이제 마르코프 체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Z가 뭐 X에는 그러니까 Z가 그 Y에만 디펜던트 한다 뭐가 이런 얘기죠. 마르코프 체인 뭐 아시다시피. 그래가지고 그 Y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X랑 Z가 인디펜던트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고 저 마르코프 체인은 이제 바로 직전 상태에만 영향을 받는 그런 친구인데 이런 마르코프 체인이 있을 때 X랑 Z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X랑 Y의 뮤추얼 인포메이션보다 항상 이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은 그 X X랑 이제 Y X가 이제 뭔가 예를 들어 어떤 데이터예요. 실제 데이터고 어 실제 데이터라기보다 X가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뭔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어떤 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스. 그리고 이제 Y라는 데이터를 소스가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Y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뭔가 머신러닝 태스크 같은 걸 할 때 Y는 좀 약간 트레이닝 데이터 같은 느낌? 뭐 X를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Z는 뭐냐면은 Y에서 뭔가 프리 프로세싱을 한 거예요. 아, 채팅을 뭐 올라왔었는데. 네네. 그래서 Z는 뭔가 Y에다가 프로세싱을 한 건데 그렇게 했을 때 소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추가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 당연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데 또 쉴 수가 있는데 이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가 기본적으로 하는 얘기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뭐 garbage in, garbage out이라고 이제 들어보실 수 있는데 머신러닝에서 데이터가 구리면은 아무리 좋은 알고리즘을 써도 좋은 결과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Y가 지금 이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데이터인데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뭐 지지고 볶고 프로세싱을 잘 해봐야 그렇게 해가지고 Z를 뭐 잘 얻어내 봐야 X랑 Z의 뮤추얼 인포메이션 Z가 이제 X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량은 Y가 X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량의 이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쓰레기면은 여기서 뭔 짓을 해도 얘도 쓰레기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비지 인 갈비지 아웃은 이제 현업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나 뭔가 머신러닝 이런 거 뭔가 해보신 분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그 이론적으로는 약간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에 뭔가 KL 다이버전스 버전도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좀 중요한데 이 경우에는 살짝 포뮬레이션 다른데 거의 똑같아요,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거의 같은데 포뮬레이션이 살짝 다르거든요. 그래서 XSZ로 갔던 마르코프 체인이 있고 KL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첫 번째 디스트리뷰션이 두 번째에 비해서 얼마나 다른지 그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 X에 관한 디스트리뷰션이 P1이 있고 P2가 있어요. 그리고 이 Z가 지금 X에 대한 마르코프 체인이기 때문에 이 P1, P2가 Z로 가면 인듀스 되는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거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자, 그때 이 Q1과 Q2의 K의 다이버전스는 P1과 P2의 K의 다이버전스보다 이하라는 거예요. 이거 뭔가 직관적으로 사실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아까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까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 버전은 굉장히 좀 직관적인데, 이제 KL 다이버전스 버전은 조금 덜 직관적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은, 이건 이제 제가 이해를 하는 방식인데, 아까 전에 제가 KL 다이버전스에 관해서 얘기한 것 중에서,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 예를 들어 지금 P1, P2면은,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이 P2인 상태에서 P1으로 업데이트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이라고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어요. 뭔가 이 X가 Z로 가가지고 Z로 갔을 때 얻을 수 있는 X 디펜던트에서 온 거기 때문에 정보량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뭔가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이거는 제가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저도 그냥 제 나름대로의 느낌이라 가지고 더 좋은 방식이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좀 공부할 수 있게. 그래가지고 뭐 코롤레리는 뭐 당연히 Z가 X에 관한 함수면 Z가 X에 관한 함수면 당연히 마르코프 체인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경우에 뭐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통계나 머신러닝 쪽에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돼요. 저는 잘 모르지만 많이 된대요. 그리고 이제 좀 어떤 게 있냐면은 좀 후반부 주제긴 한데 이제 Strong Data Processing Inequality라고 해서 SDPI라고 쓰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 DPI는 단순히 그냥 같거나 작다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이 SDPI는 요 비율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는 그런 친구더라고요. 이 비율, 이걸 뭐 알파라고 쓰는데 이 비율이 값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마르코프 체인을 이제 거쳤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이 얼마나 줄어드는가. 약간 그 정확한 값을 좀 더 이제 연구를 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걸 계산하는 거는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네. 매우 계산하는 건 어렵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알파가 뭐보다 작다, 뭐보다 크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 SDPI도 굉장히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책에도 SDPI 관한 얘기 잠깐 나오거든요. 후반부에 보시면은 어디 있었는데 네, 네, 못 찾았지만 아무튼 네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혹시 여기까지 뭔가 질문이 있으신가요? 뭐 채팅으로 질문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뭐 슬랙으로 질문해 주셔도 제가 아는 한도 내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없으셔도. 네, 좀 이 SDPI에 관한 내용은 이 책보다는 약간 MIT에 이제 유리폴리안스키라는 아저씨가 있는데 그분의 렉처 노트에 훨씬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SDPI가.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이제 그걸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다가 일단 써둘게요.
그래서 이분의 홈페이지에 가면 렉처 노트가 있는데 관심 있으시면 보셔. 그 그 다음에 이제 뭐 제너럴 다이버전스 메저에 관한 얘기가 네네 뭔가 코멘트 하실 점이. 예, 질문할 게 있어가지고요. 그 뭐지? 네. SDPI 그 뭐지? 그러면 저 디터미니스틱한 펑션 F에 대해서만 하나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채널에 대해서도 하나요? 그 이 위에 위에 거? 이 Q1, Q2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스트롱 그 DPI도 마찬가지로 그냥 임의의 채널을 통과할 때도 하는 거지. 이미 채널에 대해서도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미의 마르코프 트랜지션 커널을 들고 이제 막 음. 이렇게 막 작업하고 막 그런 게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잠시만. 한번 렉처 노트를 쓱 봐볼까나? 데스크톱. 아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아이패드 화면 보이시나요 지금? 원래 렉처 노트는 보입니다. 원래 렉처 노트 보이지? 여기서 잠깐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쓱 그냥 그거만 봅시다. 화면 보이시죠? 예. 네, 여기도 이제 좀 제목이 비슷한데 Information Theoretical Methods in Statistics and Computer Science. 여기 보면 이제 DPI에 관한 내용이 엄청 많아요. 네. Strong DPI. 여기다. 그렇네. 네, 보시면은 이제 이제 PY 기분 X라고 이제 Probability Transition 커널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죠? 네. 오케이. 저도 사실 요거는 진짜 거의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존재한다 정도만.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제가 이제 제너럴 다이버전스 메저랑 데피니션인데 이것까지만 하고 딱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것까지만 하고 끝내면 딱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사실 뭐 내용이 없어요. 지금 보면은 뭐 새로 정의를 하고 뭐 하고 뭐가 많은데 사실 아까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디퍼런셜 엔트로피는 조금 이상한 친구인데 KL 다이버전스랑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전혀 이상하지 않고 펀더멘탈하고 아주 훌륭한 친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할 차례가 왔어요. 너 이거 오늘 안에 할 수 있으려나? 네, 그 얘기를 할 차례가 왔는데 이것까지 최대한 오늘 얘기를 해보죠. 먼저 이거는 제가 저 책의 설명 방식보다는 일단 제가 따로 조금 제 느낌을 같이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뭐 PDF가 뭐 이런 식으로 있다 칠게요. 이게 뭐 어떤 PDF인데 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냥 단순히 여기서 그냥 엔트로피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단순히 그냥 엔트로피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그냥 무한대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뭐를 관측하든 간에 우리는 확률이 0인 사건을 관찰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뭐 논의하는 의미가 딱히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어떤 확률 변수를 관찰할 때 이렇게 무한히 조밀하게 관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나 얻었는데 그 실수가 정확히 뭔지 우리는 정확하게 관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건 좀 약간 해석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실수라는 게 굉장히 뭐 숫자들이 계속 이렇게 뭐 반복이 되는 뭐 그런 숫자인데 사실상 여기는 사실상 무한히 다 봐야만 우리가 어떤 실수인지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거든요.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가 숫자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얼마나 이제 정밀하게 관측을 하느냐 이제 그거를 좀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에서 우리가 샘플링을 할 때 정확한 값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빈으로 나눠가지고 값이 딱 나오면은 값을 딱 관측을 하면은 어느 빈에 들어가 있냐
우리가 관측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어떤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샘플링을 할 때 뭐 소수점 다섯째 짜리까지 본다. 그럼 뭐 빈의 사이즈가 뭐 100만 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뭔가 그래요? 아씨 또 공유 이슈가 다시 공유를 해볼게요. 이게 주기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유를 모르겠네. 네, 보이시죠? 네. 그 이제 약간 보아뱀 같은 그래프가 보이시면 잘 보이시는 건데 네, 다시 간단히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연속 확률 변수를 그냥 관찰하면은 그 확률이 0인 사건을 관찰하게 되는데 이제 실제로는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그 노멀 랜덤 베리어블에서 뭔가 관측을 했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소수점 뭐 네 번째 자리까지 그 샘플링 값을 소수점 네 번째 자리까지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빈의 사이즈가 뭐 10의 4승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결과적으로 실제로 뭔가 관측을 할 때는 이런 이제 빈으로 나눠가지고 이런 버킷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관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여기서 값이 튀어나온다. 그러면은 아 우리 이 버킷에 있는 데이터가 나왔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그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도메인을 퀀타이즈를 해야 돼요. 이걸 퀀타이즈라고 하는데 이렇게 분할을 해요. 도메인을 분할을 해가지고 어떤 관찰을 했을 때 그 어떤 그 버킷이 들어있는지 그것까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있는 데이터가 튀어나올 확률은 이걸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그 PDF를 적분한 거겠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이랑 상황이 비슷해져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엔트로피에 관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어떤 물리학자가 있는데 뭔가 좀 통계역학 같은 거 연구하신 어떤 물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셰넌의 디퍼런셜 엔트로피는 이상하다. 내가 이런 걸 정의를 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그 LDDP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Limiting Density of Discrete Points라는 건데 이게 뭔지 자세히는 뭐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계속 정밀하게 쪼개가지고 이 엔트로피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이런 게 있다고 그냥 아시면 되고 뭐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뭔가 이제 엔트로피 관련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컨티뉴스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퀀타이즈를 해가지고 이제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 어떻게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음, 잠시만요.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지 조금 헷갈리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게 좀 좋을라나? 이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제 지금 제가 지금부터 이제 하는 얘기는 약간 리만 적분에서 구분구적법의 약간 극한으로 리만 적분을 정의하는 약간 그런 그림을 좀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퀀타이즈를 하는 거는 우리가 관찰할 때 정밀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퀀타이즈를 엄청 그냥 코어스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몇 개로만 한다. 이러면은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이 적겠죠, 당연히. 근데 이거를 엄청 쪼개면 잘게 쪼갤수록 이걸 관찰하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이 많아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무한히 쪼개면 확률이 0이 되니까 우리가 무한대의 정보를 얻게 되는 건데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점점 이제 잘게 이제 쪼갤 건데 퀀타이즈를 점점 더 잘게 시킬 건데 그러면은 일단 엔트로피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이 퀀타이즈 시키는 뭔가 이거를 노테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노테이션이 와이웨이긴 한데 어쨌든 이거 노테이션만 잠깐 볼게요. 노테이션 좀 컨닝을 Q라고 그냥 쓰던가? Q라고 쓰네요. 그냥 Q라고 쓸게요.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이렇게 Q라고 이제 퀀타이즈를 시켰을 때 이제 엔트로피는 어떻게 되냐면은 시그마 뭐 이게 지금 뭐 x1부터 이제 xn까지 이렇게 있으면은 살짝 마음에 안 드는데 1부터 n까지 아주 그냥 러프하게만 쓸게요. 정확하게는 안 쓰고 그냥 근사적으로 PDF를 이제 P라고 하면은 PXI 뭐 델타 X 여기에 로그 마이너스를 찍어야 되니까 잠깐 PX 델타 X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퀀타이즈를 점점 잘게 쪼개면은 결국 이게 최종적으로 뭔가 적분 형태가 됐을 때 어떤 모양이 되냐면은 전체 공간에 대해서 px 델타는 dx가 되죠. 구분구조법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지금 dx가 들어간 게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 디퍼런셜 엔트로피에서는 이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디퍼런셜 엔트로피가 가짜라는 거거든요. 여기 원래는 dx가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dx가 들어가는 순간 이게 빵이 되기 때문에 그냥 무한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제 골치가 아픈데 KL 다이버전스랑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얘기가 달라요. 왜 다르냐? 걔네들은 로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비율이거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KL 다이버전스 DKL 뭐 이런 퀀타이저를 썼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것 같은데 PQ 이거는 퀀타이저를 쓰면은 로그 이거 마이너스 빼고 자 이렇게 돼가지고 델타 X가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얘가 리밋으로 갔을 때 px dx 로그 px분의 qx 이렇게 가지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극한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K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자연스러운 정의가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 혹시 이제 뭐 메저 티어리나 아니면 좀 그런 거 좀 익숙하시면은 이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이에요. 이것보다는 이건 메저 티어리 이제 좀 익숙하신 분들만 생각하시면 되고 뭐 메저 티어리 별로 익숙하지 않으면 그냥 무시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쓰면 이제 살짝 더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덴시티가 그러니까 일반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깔끔한 표현이에요. 그냥 덴시티를 쓰는 건 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KL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잘 정의가 되기 때문에 뮤추얼 인포메이션도 비슷하게 돼요.
PQ라고 쓰는 거 살짝 불편하죠? XY. 이 친구도 px 로그 px qx 분의 px, y 뭐 d 뭐 사실 원래 dx dy 이렇게 써야 되는데 네, 그냥 이렇게 쓸게요. 대충.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KL 다이버시티랑 뮤추얼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점점 잘게 쪼개가지고 극한으로 보내는 게 과정이 아주 자연스러워요. 왜냐? 로그 안에 dx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유는 대충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혹시 방금 한 얘기에서 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조금 약간 그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한 방식이 러프하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로그 안에 이 델타 x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디퍼런셜 엔트로피는 좀 망했는데, KL 다이버전스나 아니면 뮤추얼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델타 x가 날아가줘가지고 상황이 좋다. 뭔가 이런 식으로 대충 이해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퍼런셜 엔트로피랑 달리 KL 다이버전스랑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아주 자연스럽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조금 더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얘기를 하려면은 그게 이제 책에서 서술되어 있는 방식인데, 모든 퀀타이저에 대해서 수프리멈을 취해요. 조금 더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려면은 퀀타이저에 대해서 수프리멈을 취해가지고 여기 이제 이런 걸 넣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뭐 거의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한 가지 이슈는 딱 한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 KL 다이버전스가 한 가지 이슈가 있는데, 역사를 합시다. 이 DP가 빵이면 어떡하냐, 이런 이슈가 생길 수 있는데, 이거 또 안 나오네 또. 나온다. 네, DP가 빵이면 어떡하냐, 이제 이런 그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F 다이버전스를 얘기할 때 같이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일단은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이제 아니다. 네, 그래가지고 혹시 뭐 여기서 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뭔가 이해가 잘 안 된다라든지 그런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보시는 분들도 이해가 안 되실 거라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거든요. 한 1시간 15분 정도 잡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오버하긴 했지만, 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한 내용들을 다시 돌아보면은 일단은 엔트로피에 관한, 약간 지난번에 얘기도 했지만 그거에 관한 살짝 보충적인 내용을 좀 더 했고, 코드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KL 다이버전스 그리고 뭐 뮤추얼 인포메이션 뭐 이런 것들을 정의를 했고, 성질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런 성질들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이제 계산도 간단한 친구들이라 가지고 그냥 이제 나중에, 근데 생각보다 이게 정보 이론에서 뭐 증명하려고 그러면 그런 툴들이 생각보다 탁탁 잘 안 나와주거든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런 점은 좀 엑서사이즈 같은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면 좋은데, 저희는 바쁜 사람들이니까 네. 관심 있으시면은 이 책에 연습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채널 코딩에 관한 얘기를 조금 땡겨서 했었는데 아주 간단하게만, 네, 좀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좀 이야기를 했었고, 이것도 뭐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뭔가 더 공유하실 내용이 있으면 뭐 슬랙에 올려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한 게, 좀 KL 다이버전스랑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일반적인 디스트리뷰션으로 갈 때 어떻게 이제 일반화가 되는지, 디퍼런셜 엔트로피는 왜 이상한 친구인지, 약간 이런 얘기들을 간단하게 했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정도 내용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방금 한 내용 말고도. 네, 일단 뭐 지금 꼭 안 해주셔도 되고 나중에 뭐 슬랙에 같이 디스커션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일단 이거 녹화를 종료하겠습니다. 녹화 기록 중지.